운동 총연합 부패방지 국민원 총연합 원동코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저희는 그 대전에서 오는데 거의 한 3시간 반 걸렸죠. 그런데도 아주 기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그 고달픔을 생각해서 되도록이면 재밌는 테마를 골라서 정말 부정부패가 무엇이며 부정부패의 결과가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느냐 요까지 강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게 하겠습니다. 또 지루하지 않게 강의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만 모르게 여러분들의 주머니에서는 돈이 하염없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립니까?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이 연간 얼마가 되느냐? 80조라는 거대한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심한 없는 사람, 외로운 사람은 자기 돈이 빠져나가는 그 자체를 의식하지 못하고 감각이 없습니다. 연간 80조가 빠져나간다는 돈은 인천공항 3개를 건설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 국민들 모르게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돈이 빠져나가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돈을 누가 갖고 가느냐? 누가 갖고 가겠어요? 80조를. 요번에 실예를 하나 예문을 들어드리겠어요. 부산에 세계 박람회를 유치한다고 그 유치하는 사람들이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얼마 썼는지 아십니까? 얼마 썼을 것 같아요? 20만 원? 30만 원? 얼마를 썼습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그저 뭐 벼슬을 가진 사람들은 다 나가서 표를 얻기 위해서 세계를 다니면서 술 먹고 만나고 커피 먹고 놀고 한 돈이 6천억이 빠져나갔습니다. 6천억에 빠져나간 결과가 표가 몇 표입니까? 29표. 세상에 이런 정말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그저 곳곳에서 일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르게 80조가 빠져나가는 이 돈을 누가 가지고 가겠습니까? 누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애국, 민족, 영광을 찾아가면서 뒤로는 여러분 돈을 다 갖고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전두환 요새 뭐 서울에 보면 아주 인기입니다. 학장님 보셨어요? 꼭 사모님하고 손잡고 가서 서울에 보면 꼭 보세요. 요즘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영화입니다. 아주 재밌다고 평이 돌아요. 사모님하고 꼭 가세요. 네. 가실 때 껌도 좀 갖다 가세요. 자, 이런 전두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두환 동생 전경환이 새마을 회장, 이 새마을 회장이 나가면은 이 사람이 부산에 내립니다.
그러면은 브라스 밴드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짠짜자잔짠 짠짜자잔짠 브라스 밴드가 울립니다. 그러면 정경화는 대통령 걷듯이 그 사회를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정경화가 묻는 호텔에 아침에 정경화가 문을 열면은 그 앞에 어마어마한 보따리들이 다 쌓여 있습니다. 그 보따리가 뭐냐? 다 현찰 돈이에요. 그러면 누가 갖다 놓은지도 팻말도 보지 않고 명함도 보지 않고 다 자루 속에다가 쓸어서 담아가지고 정경화는 보지도 않아요. 사무총장 그 사람이 다 모아가지고 가지고 가는 겁니다. 누가 얼마 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대전에 모건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이 기독교 대학인데 제가 그 기독교 학생들 영어를 가르쳤어요. 제가 그런데 이 교회를 믿고 하나님에게 영혼을 팔고 영혼을 가진 이 기독교 그 목사가 되기 위한 이 학생들이 시험 때만 보면은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몰라. 별가지 가지고 다 큰 일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목사 되면 못하겠어요. 양심을 팔아가면서 점수를 획득하는 그 학생들이. 그런데 이 애들이 얼마나 데모를 거시게 하는지 전국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어느 날 교수를 붙들어다가 강급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교수의 머리를 가위로 박박 다 깎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뉴스에 혹시 들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걔네들이 바로 모건대학교 투쟁을 하고 투쟁을 했어요. 그 당시에 학장이 누구냐? 남기철 학장이라는 우리나라에서 몇지 안 가는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진 이 학장 총장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주 잘한 일이 하나가 있어요. 뭐를 해놨느냐? 이 사람이 모건대학교 총장으로 있을 때 모건대학 그 가난하고 힘든 돈을 그냥 모아서 지금 현재에 있는 모건대학 자기의 땅을 샀습니다. 그 땅을 샀다고 그냥 모건대학교에 목사놈, 장로놈, 무슨 놈 그냥 죽으라고 대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20년이 지났어요. 지금 현재의 모건대학을 그 자리를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잘 샀다고 신성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때 남기철 학장이 그 땅을 욕을 먹고 애들한테 머리 깎이면서 사놓지 않았으면 모건대학은 아직까지도 초라한 그 비좁은 땅에서 학교를 운영했을 거예요. 지금은 대한민국 어디에 나와도 아주 넓은 땅 훌륭하게 썼어요. 이 산 사람이 바로 남기철 학장입니다. 그 남기철 학장이 하도 애들한테 그냥 데모를 당하고 쫓겨나고 그냥 피신해 당하고 그냥 남기철 학장이 지나가면 너 돌도 던지고 이래서 남기철 학장이 정경화를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학생들 데모 때문에 도저히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정경화리가 얼마를 새마을 헌금으로 내놓겠느냐. 그러자 남기철 학장님 그저 학생들만 진정시키고 그런다면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그 얼마를 드렸는지 여러분 상상을 안 합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돈만 받아먹고 학생들은 더 열렬하게 데모를 해서 결국은 남기철 학장이 쫓겨났습니다. 그럼 그 돈이 결국은 누구의 돈이겠어요? 그 없는 돈 쪼개고 김치 팔고 시장에서 장사한 학생의 부모의 돈이 아니겠어요? 그 돈이 얼마를 정경환이한테 갖다 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경환이 어떻게 됐어요? 전두환이가 무너지자마자 그냥 시민들한테 뺀다고도 맞고, 여러분 그 장면 보시지 않으셨어요? 보셨죠? 정경환이 그냥 사람들한테 들려싸가지고 뺀다고 맞고 그러는 거. 예, 그렇게 해서 정경환이 권력과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되찾아야 될 텐데 그 돈을 어떻게 되찾습니까? 영창만원 불렀다가 100만 원 돈 내라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정경환이, 전두환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사람 한번 믿어주세요라고 외쳤던 노태우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 당시에 얼마를 꿀꺽했습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2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 지금으로 말하면 한 2조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거 대통령 취직 시에 먹었다가 국회의원이 그냥 국회의원 단상에서 성토를 하는 바람에 그거 다 걸려 들어가지 않았어요? 박재동이. 예, 그 박해동이가 그랬어요? 네. 아, 우리 교장 선생님, 여러분, 우리 저 교장 선생님 박수 한번. 아, 우리 교장 선생님은 아버님이 국회의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 녹두장처럼 몸도 초라하고 또 이렇게 외세도 작지만 활동 범위는 아버지의 어를 이어받아서 얼마나 열렬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서산에 청년학교를 세워가지고 그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얼마나 봉사를 하는지 모릅니까? 여러분 시간 있을 때 거기 찜질방도 있어요. 말 잘하면 공짜로. 아, 공짜가 거기 다 나도 공짜. 우리 임상범 회장님 어저께 가서도 공짜야. 저 사람 평생 공짜야. 가면 또 밥도 주고 국수도 줘요. 여러분 언제 시간 나면 한번 민문 한번 가셔가지고 청렴학교하고 자매 여러분도 좀 뵙고 그래주세요. 그래서 이 노태우 결국은 2천억이라는 그 돈을 받아서 국민들에게 얼마나 망신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 김영삼이, 영삼이는 이름부터 크게 될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 이름이 뭡니까? 영세계 아니에요. 영세계가 뭘 만듭니까? 그래서 나라를 그냥 미리 다 IMF 걸려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고생을 했습니까, 여러분? 기업들이 그냥 수백 개가 무너지고 실업자들이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그냥 먹질 못해서 섬터하고 돌아다니는 거. 그런데 김영삼 아들이 누굽니까? 현철이 아니에요. 현철이. 그 사람이 삼보 철강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뜯어갔습니까? 한보 철강. 삼보 철강. 삼보. 한보. 야, 내가 사람에서 강의 못하겠어. 아이고, 참. 아이고, 우리 교장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정말 이제 강의 못하겠어. 이거는 이제 좀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참. 우리 참 교장 선생님 대단하셔. 그러니까 교장하죠. 한보 철강에서 첫 번에 가서 돈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대통령 아들이 달래는데 어느 놈이 안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장 선생님이 불러도 선생들은 쫙쫙쫙 냅니다. 그 교장이 부르는데 빈손으로 갑니까? 빈손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되는 일도 다 안 되는 문화고 그 시절이었습니다. 현철이가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걔 아버지가 누구예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에요. 그 사람 말 한마디면은 세무서장, 경찰서장, 온갖 벌떼처럼 달라드는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버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는 돈 쪼개고 쪼개서
효철이한테 줬습니다. 그걸 한 번 받아가면 그래도 1년이나 2년 후에 와야 될 것 같아요. 6개월 지나서 또 왔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이걸 한 번만 밀어주세요. 우리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러니 한 번만 더 밀어주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여기 돈 줄 거 못 주고 그저 종업 그 언론 근로자들 월급 줄 거 못 주고 또 돈을 해줬어요. 정말 힘을 나는 뼈에서 뼈에 진수를 모아서 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에 또 왔어요. 아이고 사장님, 요번 한 번만 꼭 밀어주세요. 한 번만 더 밀어주면 이제는 안 달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마누라 반지 팔고 애들 그 돌 빼고 얻었던 반지 팔고 또 돈을 해줬어요. 그런데 또 웬일입니까? 또 왔어요.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한보철강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잘 나가는 그 철강회사가 결국은 뒷돈을 대주을 하고 그 일대가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 일대의 식당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실업자들이 길거리에 얼마나 나왔습니까? 지금까지도 한보철강은 역사적으로 사라져서 지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죄악을 누가 저질렀습니까? 권력자, 힘있는 자,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국가의 지도자들이 그 짓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이제 그렇다고 쳐쳐요. 그 뭐가 돼요? 죽을 고비도 넘기고 바다에서 수장도 당하고 뭐 그냥 차로디디 받쳐서 다리도 쩔뚝거리는 김대중 대통령, 그 아들 녀석 세 놈이 번갈아 가면서 그냥 그 짓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교포가 어떻게 이 많은 돈을 미국에다 옮겼는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그 돈을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 다음에 누가 그거를 지금까지도 우리 무중에, 그러나 미국의 교포들은 다 압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미국으로 옮겼는지.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다음에 민주의 투사, 뭐 농촌의 대모, 누가 됐습니까? 놈이요. 어떻게 됐어요? 뭐 금반지가 진짜니 가짜니, 뭐 금시계를 갖다가 뭐 눈도랑에다 버렸느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형님, 그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그 형님, 그 사람이 다 투기로 돈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양심이 있어요. 그래도 양심이 있어요. 다른 놈들은 지금까지 다 살아있는데 그 사람만 양심이 있어서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서 어떻게 돼서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그 돈의 주인은 누굽니까? 국민 아니에요, 국민. 여러분 돈이에요. 여러분 돈을 가지고 그 짓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박근혜 대통령 영창 들어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이명박 대통령 형 누굽니까? 이상득이, 여러분 이상득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자 대통령 되고 일주일 후에 왕의 남자, 그 당시에 왕의 남자가 누굽니까? 왕의 남자 누구? 이재호 아닙니까? 이재호가 문경세제에서, 여러분 사실입니다. 전 절대 거짓말 안 시키는 사람이에요. 후라이는까지만 거짓말을 안 시킵니다. 이재호가 일주일에 대통령 당선되고 일주일에 문경세제에서 책
출판 기념식을 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왕의 남자라고 그렇게 다니지 않았습니까? 이재호가 문경세제에서 출판 기념식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였는지 문경세제의 모든 길들이 다 차단되고 막혔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말로는 5만이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재호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을 누가 만들어 줬습니까? 5만여 명의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재호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자가 이재호 장관이 탓에 걸립니다. 이명박 뒤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이 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형 어렸을 때 뻥튀기 팔고 가난하고 힘들고 그랬을 때 이명박이가 뭐라고 했어요? 형은 나의 아버지다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재호하고 그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국회의원 중에서 정두원이 얼굴 잘생겼죠. 노래 잘 부르죠. 유머 세죠. 이 사람들이 둘이 합쳐서 무슨 짓 했어요? 동생이 대통령이 됐는데 형이 어떻게 뒤에서 또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는 형을 내쫓자.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정두원이 앞장섰지 않았어요? 그 뒤에 또 누가 있어요? 힘을 받쳐준 사람이? 이재호. 그러자 이재호를 미국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재호가 미국 가기 전에 하도 분하고 원통해서 청와대 문을 두드렸어요. 문 열어줬습니까? 안 열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재호 미국으로 유배당하지 않았습니까? 정도는 어떻게 됐어요? 차 사고서 생명 끊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유명한 왕의 남자의 사건 아니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 박근혜 대통령 요즘 위험해요. 정말 위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끝나자마자 문재인 주위에 있는 사람 거의 다 영창 살지 않으면 그저 뭐가 돼요? 뭐 수색을 갖다가 뭐 300건 당했느니 400건 당했느니 거의 다 떼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윤석열 정부 국회의원 100석 걷기 힘들어요. 우선 잼버리 사건 터졌죠. 세계 6천억이나 데리고 박람회 그 터졌죠. 그 다음에 그냥 뭐 여러 가지 터졌죠. 그래서 아무래도 100석 걷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왕의 남자 노릇을 했던 사람들은 다 또 학교 가야 됩니다. 서산 청렴학교 다 보내야 돼요. 서산 청렴학교로 다 학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우리 모르게 가지고 간 그 돈을 우리는 앉아서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얼마든지 갖고 가라고 마음 좋게 보고만 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100년 전에 그러한 사람들을 다 제거를 했어요. 덴마크, 스위스, 스웨덴 이러한 나라들은 100년 전에 철저한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힘이 없으니까는 뒤에서 앞장서지 않고 뒤에서 아이고 안 그런데 그래가지고 돈 여러분 다 뺏기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나라의 주인이에요. 주인이 주인 노릇을 잘 못하고 노상 정치인들 욕하고 지도자들 욕하고 이명박 욕하고 박근혜 욕하고 욕만 하면 어디다가 씁니까? 앞장서서 나서서 행동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에 있는 국민들은 10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은 일을 벌여서 그 사람들이 앞장을 서서 지금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국가를 만들었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100년 전에 지금 우리와 같은 목소리가 터지고 각입이 조금 받고 열렬하게 강의하는 이 사람 이러한 일들을 그러한 사람들은 100년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지금 어떠한 국가를 세웠어요? 어떠한 국가를? 우선 정의로운 국가 세우지 않았습니까? 국가가 정직하고 정의롭고 속이지 않고 정직한 이러한 국가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국민들 저 사회는 어떠한 사회가 돼야 돼? 어떠한 사회? 그저 금수저, 은수저, 헛수저 따지지 말고 누구든지 능력 있고 기회만 있으면은 누구든지 기회를 잡아서 성공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며칠 전에 또 여러분 뉴스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불법 채용을 해가지고 200몇 명이 또 그냥 뭐 아저씨 삼촌 해가지고 그 뒤로 돈을 얼마나 갖다 줬겠어요 어른들이. 그래가지고 당선시킨 합격한 그 사람은 서로를 또 밑에다 감춰가지고 엉뚱한 놈도 시키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제가 대학에 한 36년간 있었습니다. 교수 채용하는데 엄청난 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핏 보면 교수 사회가 참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36년간 있어봐서 느낀 결과가 뭐냐? 느낀 결과가 우리가 벼룩이 100마리를 데리고 10년은 가요. 그런데 교수놈 3명을 데리고 10리 가는 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놈들 그냥 외국 나갈 때는 어깨 동무하고 그냥 5명, 6명 짝지어서 그냥 뭐 불하자 뭐 이러면서 그냥 나갑니다. 돌아올 때는 한 놈도 같이 돌아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얼마나 머리가 과학적인지 이 사람들은 절대 남하고 합의를 못 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교수 채용할 때 얼마나 과학적인가는 느끼지 않으면 모릅니다. 저는 20년 동안 교수 채용하는 위원장을 제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먹느냐? 신문에다가 버젓이 공고를 냅니다. 공고내는 거기에 단서가 달라붙어요. 뭐가 달라? 뭐뭐 전공자. 그런데 그 전공자가 대한민국에 찾아도 한두 명밖에 없는 전공자예요. 그런 걸 공고에다 내는 겁니다. 그리고 오면은 이놈은 전공이 틀리다. 이놈은 밥 많이 먹었다. 이놈은 영어를 못한다. 저놈은 인상이 더럽다. 다 내쫓습니다. 그래놓고 돈 갖다 준 이사장한테, 총장한테 돈 갖다 준 그놈만이 합격이 됩니다. 그런데 또 돈은 총장만 먹는 게 아니에요. 학과장을 중심으로 한 교수놈들이 짭니다. 교수놈들이 짜요. 그래가지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이러한 학생을 미리 후보로 지켜둬요. 후보로. 그래가지고 이제 때가 오면은 이놈들이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과학적으로 아주 그놈 하나만을 위해서 뭐 질문지도 돌리고 뭣도 돌리고 이래서 결국은 그놈을 뽑습니다. 그러니 교수 실력이 있어서 교수가 된다 그러면 다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캠브리지 대학 나온 사람들이 다 교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교수놈들을 두들겨 보면은 정말 잘난 사람들이지만 형편없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실력 있는 사람 뽑았겠어요? 제가 해정학원의 학교 이사입니다. 이사예요. 해정학원. 그런데 제가 첫 번에는 교장하고 이사장 관계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현재 있는 교장의 위치는 뭐냐?
학생들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대학교에 많이 들여보내고 학생들이 공부를 잘할 실력을 키우는 교장, 유능한 교장입니까? 학생들이 보기엔 유능하죠. 이 사장 눈에는 어떤 교장이에요? 제일 하발이 쪼다, 임기만 끝나면 바로 뭐가지 칠놈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교장이 가장 훌륭한 교장일까요? 어떠한 교장이? 교사 치료하는데 아무도 모르게 너 엄마 2천만 원 내, 너 엄마 2억 갖고 와, 너 이래가지고 그냥 어떻게든지 모아가지고 이 사장 갖다 주는 그 교장놈이 가장 훌륭한 교장입니다. 그러면 인기도 없어. 계속해서 10년, 20년 해보고 얼마를 갖다 줬는지 몰라. 그래서 무슨 고등학교 때는 1억, 그 다음에 뭐가 돼, 연세대학교 들어가면 20억, 그거 다 같이 매겨져 있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 값을 몰라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값을 압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결국은 정의로운 국가가 될까요? 그리고 공정한 사회가 될까요? 그리고 국민이 행복한 국가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앉아서 끔찍고 정치인들만 욕해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나서서 100년 전에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이 했던 것처럼 이제는 국민이 주인 노릇을 나서서 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지 말라고 부르짖고 막고 혼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은 그까지 돈 떼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데 돈만 먹었다고 부정부패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거 서류 하나 발급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 군청이나 시청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놈들이 의뢰시하는 룰이 있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 일주일 후에 가면 어떡합니까? 서류가 잘못돼서 보강하고 오세요. 그 다음에 또 보강하고 가면 어떻습니까? 무슨 서류가 하나 빠졌군요. 일주일에 다시 오세요. 이것도 역시 뭡니까? 부정부패입니다. 이것도 부정부패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막아야만이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 손치더라도 우리 후손들이 정말 정의로운 국가, 공정한 사회, 행복한 국민을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국가의 주인인 우리가 만들어서 남겨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패 방지의 일이 되고 이것을 세워야만이 바로 우리가 행복한 국가, 정의로운 국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만 하는 일이 바로 우리 부패 방지의 일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맞아요? 예.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훌륭한 장군이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 아니에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적의 화살을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후세 사학가들은 화살을 맞아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일부러 죽음을 택했다. 이렇게들 사학가들은 얘기를 합니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 장군을 데려다가 매질을 하고 때리고 매달아 놓고 채찍질을 하고 그래 놓고 다시 흰옷을 입혀서 말은 백이 좋고 쫄병을 맞는 거에 장군 데려다가
둥기로 때리고 회초리로 때리고 매달아 놓고 온갖 고문 다 시키고 그 다음에 1등병 달아서 백의종을 시켰습니다. 그러니 살맛이 나겠습니까? 그러니 아이고 내가 전쟁에 승리를 해도 선조 저 또라이 같은 놈 손에 내가 죽겠구나. 그러니 아이고 내 인생은 이걸로 끝인 모양이다. 전쟁의 승리와 더불어 화살에 맞아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이순신 장군과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이순신 장군은 돌아가셨고 중국의 이순신 장군을 같은 그 장군은 살아가지고 역사에 엄청난 빛을 남겼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왕전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왕전. 진나라에 진시황 밑에 있었던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장군입니다. 이 사람이 제 나라, 위나라, 한 나라를 소멸시켜서 정복을 해서 진나라를 통일시킨 장본인이 왕전이라는 장군이에요. 진시황이 천하통일의 야심을 갖고 젊은 장군을 20만을 줘서 내보냈습니다. 벼락같이 깨지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는 진시황이 왕전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빕니다. 장군, 나의 평생 소원이 천하통일인데 이번에 나의 소원을 이루어줄 사람은 왕전 장군밖에 없어. 그러니 나를 살려주는 셈 치고 장군이 병사를 끌고 나가서 천하통일을 하는데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시오. 이렇게 왕전이 떨어졌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왕전은 가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40만의 대군을 들고 싸우러 나가던 왕전이 갑자기 병사들을 멈추게 합니다. 야, 멈춰라. 그러더니 부장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황금이 5바켓스가 있으니 이 황금을 왕 주위에 있는 간신들에게 주고 와라. 그러니까 부장이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장군같이 나라의 기둥이며 장군같이 청렴한 사람이 어떻게 간신놈들에게 뇌물을 바치느냐. 장군 미쳤소. 나는 못 갑니다. 버텼어요. 그러자 왕전이 껄껄껄 웃으면서, 야, 내가 지금 전쟁 싸우러 나가지 않느냐. 내가 싸우러 나갈 때 내가 없는 틈에 이 간신 녀석들이 반드시 왕에게 나의 트집을 잡아서 고자질할 거 아니냐. 그럼 나를 화살 한번 쏘기 전에 그놈들 모함에 걸려서 가서 백의종문하고 매맞고 고문당할 것 아니냐. 그러니 나의 목적은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그러니 그만 말고 간신 녀석들에게 나를 이간시키지 못하게 황금 5바켓을 추구하라. 그래서 황금 그 왕의 주위에 있는 간신들에게 다 먹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왕전 장군이 천하통일을 하는데 엄청난 공적을 세운 거 아니겠어요? 이순신 장군님께서도 그 주위에 있는 간신 녀석들한테 아이 뇌물 주는 게 뭐 부끄럽습니까? 그거 받고 예쁜 여자 소개시켜달라 그러면 그게 이제 좀 뭐 허물이 되겠지만,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간신 녀석들한테 뇌물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해안은 있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맞습니까? 그래야 나라도 구하고 천하통일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만 내 요자리, 저도 그렇습니다. 내 요자리만 없으면 어느 놈이 쏙닥거려서 이간시키는지 모릅니다. 그걸 다 막아내려면 만날 줄
때마다 박사 줘야 되고 만날 때마다 좋은 얘기 해야 되고 그래야 이 자리도 유지하고 있어요. 이거 유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학장님 그 자리 유지하기 쉽습니까? 아 우리 학장님도 얼마나 판만이 사는지 몰라요. 아 여러분 지금 귀한 손님들 오면 학장님이 다 박사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한 명만 사요? 이놈들이 거지대처럼 떼거지로 몰려옵니다. 20명, 15명, 18명 다 학장님이 박사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자리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학장님도 왕정과 같은 이 사고를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 그렇지 않으면 벌써 쫓겨났어요. 이번에는 간신 녀석 하나가 여러분 당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로마가 왜 무너졌어요? 우리나라 구한말 때 조선이라는 국가가 왜 나라를 뺏기고 망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안에는 부정부패, 뇌물, 비리 이것 때문에 당나라가 망하고 로마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구한말 때 망하지 않았습니까? 구한말 때 고리의 군수가 전병갑이라는 군수 녀석이 하나 있어요. 이놈이 얼마나 지독한지 봄이 되면은 물이 있어야 벼가 살 거 아니에요. 그 물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 농민들이 무슨 수로 벼를 심고 쌀을 심기 위해서 논을 가꿉니까? 그러니까 이 전병갑이라는 놈이 물세를 받은 거 아니에요? 물세. 그리고 자식이 아버지한테 효도 안 한다는 소문만 붙으면은 그런 붙들어다가 불경죄 또 세금 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온갖 세금을 다 매긴 거예요. 마누라 잠잘 때도 세금 내고 이래가지고 이놈이 누구를 부른 거예요? 누구를? 응? 그 동학혁명 일으킨 사람이 누구죠? 천봉준이 아버지 부른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그래도 그렇게나 조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군수 너 온갖 세금을 붙여서 국민들을 포탄에 빠뜨리고 세금을 걷어선 안 된다 이렇게 진정서 하나 내세요. 그랬더니 군수놈이 붙들어다가 곤장을 때리고 때린데 또 때리고 때린데 또 때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전봉준이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전봉준 아버지 매 맞아 죽었잖아요. 그 악독한 군수놈이 그저 돈 안 바친다고 수탈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때려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전봉준이 어떻게 했어요? 반란 일으켜서 다 때려잡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동학도 있고 그 당시 학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동쪽에 있다고 해서 동학, 하나는 서쪽에 있어서 뭐예요? 서학. 서학은 누굽니까? 천주교육을. 그래서 때려서 죽였잖아요. 그런데 동학난을 누가 막았어요? 일본군 100명이 막았습니다. 그 당시 동학군들은 3,000명이라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 놈들이 최신 무기 기관단총을 가지고 그냥 이걸 가지고 그냥 두두둑 하니까 그냥 100명, 200명 두두둑 하면 또 100명, 200명 일본 놈들 100명이 3,000만의 통합군을 다 막았잖아요. 얼마나 참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러한 놈들이 다 구한말 때 자멸해서 나라를 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한 사람이 그 엄청난 만리장성을 세우고 전 세계를 통일한 그 통일한 국가를 한 놈이 망하게 만든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겠습니다. 한 놈이 여러 놈이 아니에요.
다른 놈들은 군사이 끌고 뭐 쌈박질하고 이래서 망했지만 이놈은 한 놈이 진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놈이 누굴까요? 그 놈이 우리나라에는 3대 간신이 있어요. 3대 간신이 누굴까요? 연산군 때 임사홍, 광해군 때 이천, 구한말 때 이완용. 우리나라 3대 간신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에 우리나라 3대 간신에 더한 간신이 한 놈이 있습니다. 저죠. 이놈이 결국 진나라를 망하게 만든 참모리입니다. 그놈이 누구냐? 바로 조고라는 놈입니다. 여러분 조고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어요? 네. 조고. 이놈이 그 100만 대군을 몰고 들어와도 망하지 않는 진나라, 싸움에는 그냥 일가견이 있는 이 진나라, 무기가 산더미처럼 많고 경제력이 세계에서 제일인 진나라를 쥐새끼 같은 요 조고라는 놈이 진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조고는 머슴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머슴이에요. 또 어머니가 머슴입니다. 여자는 뭐라고 그러죠? 아니야? 네. 아무튼 어머니가 종년이고 아버지도 종놈이에요. 그런데 이놈이 성장을 하면서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종년, 어머니가 종년이면은 그 자식도 역시 뭐가 되는 겁니까? 종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놈이 생각이 달라요. 야, 아버지가 종놈, 아버지가 종년이지만 나는 절대로 종노릇을 하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종노릇을 하지 않겠다 외칩니다. 이놈이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만 보면은 아들 녀석이 막 지랄을 합니다. 어머니만 보면은 어머니한테 막 날지를 떨어요. 날지가 무슨 뜻이에요? 날지. 지원자는 이 강사가 지랄지랄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만 보면은 날지를 떠는 거예요. 그러자 이놈이 온갖 부모한테 행패를 부리더니 결국은 10살쯤에서 이놈이 집을 나가버립니다. 종놈이 탈출을 한 거예요. 버터프라이 탈출을 한 게 아니고 종놈이 탈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천하를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잠은 처마 밑에서 자고 풀밭에서 자고 숲속에서 자고 먹는 것은 강물이나 이슬 먹고 열매 따서 먹고 이래가지고 거지처럼 해가지고 이놈이 20년이나 천하를 다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이놈이 돌아다니면서 얻은 것이 있어요. 뭐냐? 돌아다니면서 풍문은 다 들었어요. 소문은 다 들었어요. 어느 집 부자가 인심이 있고 어느 집 부자 녀석이 수탈하고 강탈하고 어느 집 여자가 이쁘고 어느 집에는 숟가락이 3개 있다. 이것까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천하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앞길이 깜깜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20년 동안이나 중국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문전걸식을 했는데 나의 앞길을 내가 어떻게 개척을 한단 말인가 고민을 하다가 이놈이 생각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나의 주망을 잘라야 되겠다. 주망을. 그거 저 음란자에 걸려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울고 굴고 그 하늘에다 내가 원망을 하면서 이놈이 자기의 중앙을 자릅니다. 잘라가지고 내시로 들어갑니다. 내시. 내시로 들어가. 제가 말하는 건 거의 사실에 가까운 겁니다.
내시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내시 중에서 제일 똘마니 중에 산똘마니가 됩니다. 그런데 내시지만 왕이 바깥에서 돌아다니면 가가지고서 오줌 누는 거 받아다 버리고 그 다음에 차 갖다 대려면 갖다 주고 이러한 똘마니 노릇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진시황이 천하를 다 통일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통일한 국가가 얼마나 넓고 광활한지 알기 위해서 천하를 마차를 타고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산 좋은 마을에 아주 아름다운 고을에 왔어요. 진시황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래서 부하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이 동네에 가장 맛있고 먹음직한 음식이 대표적인 음식이 뭐냐? 이렇게 장관 신하 정승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아무 놈도 그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자 저 밑에 있는 내시 중에 똘마니 중에 상똘마니인 조골에는 놈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폐하, 이 동네에서 가장 맛있는 것은 인어입니다. 황금 인어가 이 동네에서 가장 맛있습니다. 그러자 진시황은 그 얘기를 듣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느 날 또 이렇게 진시황이 돌아다니다가 아주 아름다운 청대에 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하들에게 야, 이 동네에서 가장 한문에 박하고 학식에 박다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신하 중에서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저 밑에 있던 그 똘마니 산똘마니 조고가 나오더니 이 동네에서 세계적인 유명한 학자가 바로 원덕호입니다. 그러니까는 진시황이 그 말을 듣고 야, 이놈 봐라 이렇게 하고 또 지나갔어요. 그리고 또 뭐가 돼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야, 이 동네에서 가장 가야금을 잘 치는 사람이 누구냐 물었어요.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럴 때 조골에는 놈이 팍 튀어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 동네에 누가 정말. 그러자 진시황이 이리 좀 와라. 그래서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제일 첫 번에 이제 조고하고의 뭐 많이 얼굴을 보고 스쳐가면서 많이 왔다 갔다 해서 뭐 그림자는 봤지만 실질적으로 말을 한 것은 조고하고 진시황하고 제일 첫 번 물음이 진시황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조고놈이 바짝 엎드려가지고 나는 종놈의 자식입니다. 어머니가 종년, 아버지가 종놈. 나는 종노릇을 하기 싫어서 10살 때 집을 뛰쳐나와 천하를 20년 동안 문전걸식을 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나는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어느 집에 뭐가 유명하고 어느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내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다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진시황이 야, 이놈 봐라. 참 대단한 놈이구나. 신하들이 3번씩이나 물음에 답하지는 못했는데 너만이 지하구나. 지하의 세계를 잘 알고 있구나. 그래서 조고를 비서로 삼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의 이제 측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시황이 천하를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죽었어요. 그러자 진시황이 죽기 전에 그 당시의 성상이 이사입니다. 이사는 그 진나라에 아주 엄청난 국가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이사예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또 상 이사의 얘기입니다. 지금 이사가 어렸을 때 그냥 책만 읽었어요. 앉아서도 책, 풀어놓아서도 책, 저녁에도 책. 그러자 마누라가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몰라요.
야, 당신 돈 벌어야 애들 먹고 살 거 아니냐. 그런데 책만 있는 사람이 무슨 수로 돈을 벌어옵니까? 그러니까는 마누라가 구박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리고 노상 굶고 굶습니다. 그런데 이사가 어느 날 아주 부잣집 배갓집에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갑니다. 떡도 집어먹고 고기도 집어먹고 떡국도 먹었어요. 이 가난하고 배가 노상 고팠던 이사가 하도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배가 아파가지고 급한 나머지 뒷간에 갔습니다. 그래서 뒷간에 가서 뒤를 보고 있는데 쥐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쥐가 배갓집에서 얼마나 잘 먹었는지 이 쥐가 살이 쪄가지고 걷지를 못해요. 그러자 이사가 생각이 바뀝니다. 내가 출세를 하려면 출세한 놈 옆에 있어야 되고, 내가 부자가 되려면 부자놈 옆에 내가 있어야 부자가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학식이 많고 너무나 생각이 깊고 천하를 제패할 그 계획을 가졌다 있더라도 나의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노상 거렁뱅이 돈 없는 학자로 생을 마감하겠구나. 그러니 이제는 내가 생각을 고쳐놓고 제일 권력을 가진 놈, 제일 센 놈한테 달라붙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사는 보따리를 싸고 마누라 뒤에다 남겨놓고 애들도 뒤에다 남겨놓고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진시황 때. 진시황의 실질적인 아버지 여부리. 여부리가 그 당시에 진나라의 승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부리한테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넙죽절하고 얘기를 시켜봤더니 이놈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부리는 진시황의 친아버지입니다. 진시황의 친아버지예요. 그럼 여부리 엄마는 누굴까요? 조희. 여부리가 시장바닥에 돌아다니다가 데리고 온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그 임신에 바로 여부리가 시킨 거고, 이놈을 이제 왕놈한테 붙여줍니다. 그놈이 이제 탈출을 해가지고 왕이 돼요. 그러자 진나라의 승상이 여부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부리를 찾아가요. 그래서 여부리를 찾아가서 여부리가 얘기를 시켜봤더니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러자 여부리가 그 이사를 승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 사람이 승상이에요. 여부리. 이사. 그런데 이사가 잘못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사보다 더 학식이 깊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여부리와 동시에 있었던 사람. 한비자. 서양에서는 이 한비자와 똑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마키아벨리, 군주론 쓴 사람. 동양에서는 누구예요? 한비자. 진시황이 우연히 한비자를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한비자의 얘기가 왕권을 강화시키고 왕을 영원히 해먹을 수 있는 비책이 한비자입니다. 결론은 한비자는 세 가지를 논했습니다. 첫째 뭡니까? 권력을 가지려면 절대로 돈은 남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 재정권. 어느 놈이 까불질 못하게 절대로 철저하게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예요? 통치권. 어느 놈이 까불지 못하도록 미리 정지를 시켜놔야 되겠다. 뭘로 정지를 시켜요? 상과 벌로. 그래서 상이 흔하면은 신하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상에 위협이 없으면은 신하들이 왕한테 까불고 대들어요. 그리고 벌은 뭡니까? 절대로
뒤진 놈은 용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한비자 얘기예요. 한비자 얘기. 용서하면은 간신들이 날뛰기 시작하고 이간시키는 놈이 날뛰기 시작한다. 그러니 절대로 죄가 있는 놈은 철저하게 잡아서 모가지를 베야 된다. 세 가지: 재정권, 통치권, 상복권. 그래서 어떤 왕은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제 상은 내가 줄 테니까는 너 나쁜 짓 하는 거는 재상 네가 해라. 바꿨습니다. 그래서 첫 번에는 뭐 박수치고 성문 나타났다 난립니다. 그런데 상이 위상이 없어요. 위엄이 없어. 왕이 상을 주면은 한 손으로 받는 놈도 있어. 그런데 재상이 벌을 가진 놈은 채찍으로 때리고 인주로 지지고 그래요. 이 승상이 나타나는 데는 그냥 개미 새끼서부터 쥐새끼까지 벌벌 떱니다. 벌이 그것은 통치자가, 지도자가 꼭 가져야 할 세 가지. 뭡니까? 재정권, 통치권, 상법권. 이것이 한비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한비자가 이사의 음모에 걸려서 옥에서 고개를 먹고 죽습니다. 자기보다 난 사람이 진시황 옆에 있으면 자기 자리 쫓겨날까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진시황이 죽습니다. 그러자 이 조고래는 놈이 어떤 짓을 해요? 진시황이 죽기 직전에 나의 후임자를 첫째 아들 부소는 아버지한테 쫓겨나가지고 만리장성 쌓는 대로 유학을 갔어요. 분서갱유 때문에. 아버지가 책을 태우고 학자들을 무덤에다 땅속에다 묻는 것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애비한테 대드느냐 이래가지고 만리장성 쌓는 대로 보냅니다. 똑똑해요. 그래서 죽을 때 진시황이 나의 후임자는 첫째 아들 일자 부소로 나의 계승거를 하겠다 유언장을 남깁니다. 그런데 조고래는 놈이 부소가 황제가 되면은 조고는 바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사하고 둘이 짜요. 야, 이사 그 똑똑한 놈이 황제가 되면 네 자리도 쫓겨나고 나도 쫓겨난다. 그러니 우리 짝짝꿍해서 그 일자에다가 한자를 더 봅니다.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이자. 그래서 둘째 아들 호예가 진나라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글자 하나 쓰는 게 뭐가 힘들어요? 그런데 글자 하나 가지고 진나라가 반쪽은 망해버린 겁니다. 반쪽은. 만약 부소가 황제가 됐으면 진나라는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밀크박스가 본명이 뭡니까? 유방. 유방이 아무리 세게 들어와도 그 밀크박스한테 함부로 그 국가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호예가 이 둘째가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고가 황제 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자리다. 모든 나쁜 짓, 억울한 일은 제가 할 테니까는 폐하께서는 온갖 여자들만 데리고 온갖 마시는 음식 데리고 온갖 가물을 즐기면서 황제의 쾌락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모든 권한은 조고한테 맡깁니다. 그런데 조고의 출신이 뭡니까? 종놈의 아들 아니에요. 또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종년의 아들 아니에요. 기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항상 불안해요. 그러니까는 어느 날 5급 이상 관리를 다 궁궐로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북도 치고 장구도 치고 춤도 추고 아주 신나게 연회를 베풉니다. 한참 연회를 베풀 때 부하가 사슴 한 마리를 가지고 궁궐로 들어옵니다. 갑자기 술 마시고 놀던 사람들이 사슴 한 마리를 갖고 들어오니까 갑자기 술 먹던 걸 멈추고 다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자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고라는 놈이 갑자기 허리에 있던 칼을 뽑아가지고 그 사슴한테 가가지고 사슴의 목을 냅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장검을 가지고 황제 앞에 가가지고 폐하, 내가 실수를 해서 말에 모가지를 베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제가 아무리 궁궐에서 살고 여자 웃기고 놀아도 어렸을 때 사슴하고 말은 자연시간에 배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승상, 그 승상이 죽인 것이 바로 사슴이 아니요. 이러니까 조고라는 놈이 목에다가 힘줄을 잔뜩 주고 아니옵나이다, 내가 죽인 것이 말이 없나이다, 이래요. 하도 답답한 이 호의 황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승상, 승상 죽인 게 말이지 않소. 그랬더니 이놈이 더 힘줄을 주고 폐하, 내가 죽인 것이 말이 없나이다. 그러자 하도 답답한 승상이 거기 모여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여봐라, 그 승상이 죽인 게 말입니까 사슴입니까? 그러자 그 신하들이 다 뭐라고 이구동성으로 대답을 해요. 말이 없나이다. 그래서 이것을 한문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위로 지마, 위 가짜, 록은 사슴 아니에요. 지 가리키는, 말을 가리켜서 사슴이라고 그러나,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천하의 권력이 누구한테 있다는 걸 증명된 거예요. 그 내시놈, 종놈의 아들, 종년의 아들, 옛날에 그 별놀이를 없던 놈이 신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이놈이 쥐게 된 거예요. 쥐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놈이 무서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라에서는 이놈이 하도 그냥 이제 조고라는 놈이 천의 권력을 쥐었어요. 있는 대로 다 팔아먹습니다. 수상짜리 얼마, 장관짜리 얼마, 장군짜리 얼마, 소장짜리 얼마, 대령짜리 얼마, 이래가지고 이놈이 재산이 황제보다 더 많이 됐어요. 황제보다 더. 그러고 이놈이 이제 장가를 갑니다. 장가를 가. 근데 이제 조고 얘기, 젊었을 때 얘기가 이제 옛날로 돌아가겠어요. 조고가 이제 장가를 가는데 어떠한 여자하고 장가를 가느냐. 조고가 천하의 거렁뱅이 돼가지고 천하를 돌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달빛에 정말 추워가지고 발발발발 떨고 있는데 달이 그날 환하게 떴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추워서 호수가 꽝꽝꽝 다 얼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왔는지 신성 같은 사람이 달을 보고 뭔가를 열심히 젓고 있어요. 너무나 괴이하게 느낀 조고놈이 그 젓고 있는 신형 같은 사람한테 가봤더니 이 사람 윤모가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의 모습이에요. 조고는 무릎을 쫙 꿇고 나는 어디에 사는 누구고 천하를 또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영감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조고가 묻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인간의 혼인 관계를 맺어주는 신이다. 아이고 잘 만났습니다. 내가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나도 장가를 갈 수 있습니까? 그거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자 이 신선이 마음이 좋았는지 하늘에다 달빛에다 대고 채를 주적거리더니 있다. 네 섹시가 있다. 그러니 귀한 섹시를 만날 거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올에 이제 그 말을 듣고 조고가 이제 장가갈 결심을 했습니다. 어느 마을에 갔더니 정말 이쁜 여자가 있어요. 저 신이 정해준 여자 모양이다. 이래가지고 겁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그냥 조고래는 놈이 그냥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냥 이 여자를 냅다 두발장소를 까가지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두발장소를 까가지고 그냥 기절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서 그 짓을 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떠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조고래 놈이 천신만고 끝에 황제의 비유를 맡아서 위롭지만 사슴을 죽여서 말이라고 그러고 천하의 권력을 다 쥐었어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이렇게 훌륭한 승상님께서 어떻게 혼자 사느냐? 이제 장가를 가십시오. 옛날에는 그 내시놈도 돈 벌고 권력 쥐면 장가 갔습니다. 조조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내시 아니에요, 내시. 아니 할아버지가 내시예요. 할아버지. 조승이라고. 할아버지가 내시예요, 내시. 내시의 그 손자 녀석이 내시도 장가를 가서 조조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도 부하들이 권유해서 이제 세시를 하나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봤더니 얼마나 여자가 이쁜지 몰라요. 그리고 마음에 아주 쏙 듭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이제 첫날밤을 맞이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고가 그냥 술 한잔 먹이고 온갖 좋은 소리 해서 달랩니다. 그래가지고 조고를 뺏기려고 그러면 이 여자가 몸을 이렇게 틀고 또 뺏기려고 하면 저렇게 틀고 이거 봐라. 이거 내가 그래 승상이고 천에 걸려 사슴도 죽여가지고 내가 이런데 이거 봐라. 그렇지만 첫날밤에 어떻게 자기 부인한테 화를 냅니까? 그래서 뭐가 돼요? 또 달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창이 훌이 밝아가지고 환하게 날이 밝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신경질을 부렸던 조고래 놈이 핏대가 나가지고 뭐 이런 년이 다 있냐 그러거든 냅다 두발장선을 까가지고 그는 엎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발을 밟아가지고 조고리를 벗겨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여자 밀크박스 옆에 커다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냥 조고가 그냥 냅다 화가 나가지고 미년 너 상처가 나려면 손가락에나 상처가 나지 이 가빠 밑에 무슨 상처가 나느냐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냥 무릎을 쫙 꿇고 오해를 부숴서 내가 8, 9년 전에 어디 놀러 갔는데 어떤 미친 새끼가 나타나가지고 나를 엘리베이터 앞에서 두발장선을 까가지고 결국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당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용서해 주소서. 까맣게 잊고 있었던 조고가 그 달빛에 그 실력이 정해져가지고 여자 하나 건드렸던 생각이 뇌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여자가 그 하늘의 신이 정해준 이 여자란 말인가? 조고는 깊고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열심을 띄워도 하늘의 뜻은 다른 데 있구나. 깊이 생각을 느낀 조고는 부하들을 시켜서 그 영감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그 영감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조고놈이 그 영감의 명칭을 짓습니다. 뭐라고 져요? 월하 노인이 아니고 오답. 정답은 빙인. 하늘 달빛 아래 빙 얼음판 위에 노인이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인간의 혼인을 맺고 있는 신 워라빙입니다. 또 인간의 중매를 잘하는 고수 마담 뚜 워라빙입니다. 그래서 조고래 놈은 두 가지의 역사적인 기적을 남깁니다. 하나는 뭐예요? 위록지만. 또 하나는 월하 빙인. 그래서 조고래 놈이 천의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 박스 놈이 계속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조고래 놈이 호엘이라는 왕을 죽여버립니다. 죽여요. 그리고 그 호엘의 아들을 황제로 세웁니다. 황제가 아버지가 조고설에 죽인 걸 압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커다란 잔치를 베풀고 그 초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조고가 들어오는 것을 이 호예의 아들놈이 때려서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이름이 온갖 나라의 관직은 다 팔아먹고 온갖 이간질을 다 시키고 충신을 다 죽여버린 이 조고라는 놈이 천하의 그 어마어마한 진나라를 이 조고라는 그 한 쥐새끼 때문에 그 거대한 나라가 무너지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켰습니다. 그러니 이 부정부패라는 게 정말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 부정부패 막지 않으면 여러분 돈은 쉴 새 없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내리겠어요. 결론. 판비자의 세 가지: 재정권, 통치권, 상벌권. 그 마음 좋다고 상 함부로 주면 절대 안 돼요. 아 정말에 상 주는 거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거 함부로 뭐가 돼요? 남용했다가는 망신만 당해요. 그러니까 상벌권. 그리고 돈은 절대로 마누라한테 돈 남기면 안 됩니다, 학장님. 학장님 명심하세요. 돈 절대로 마누라한테 남기면 그 다음부터 총 돼요, 총. 그러니까 재정권. 농담입니다. 네. 그래서 조고가 두 가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는 사슴을 죽여서 또 하나는 인간의 혼인 관계를 맺고 있는 신. 예. 그리고 우리가 부패 방지 일을 열심히 해서 주인의 자리를 꼭 찾아야만 합니다. 어디의 주인이에요? 국가의 주인입니다. 괜히 돈 빼가는 놈 욕해야 입만 아픕니다. 그리고 그런 날 맨날 손가락질하고 욕하면 뭐랍니까? 우리가 주인 노릇을 잘못해서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 주인 노릇을 철저하게 해서 국가를 어떠한 국가? 정의로운 국가. 정의로운 국가. 사회는 공정한 사회. 국민은 행복한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똘똘똘똘 뭉쳐서 부패 방지 운동에 앞장을 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수 많이 친 사람한테는 졸업식 때 그 부패 방지 진단사라는 국가 자격증을 드리겠습니다. 그 진단은 뭐냐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가 돼 관청에다가 서류를 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청렴 서약서가 들어가야 공사를 줍니다. 그것을 진단하는 자격이 부패방지 진단사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름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이제 행동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력서, 그 다음에 공사, 그 다음에 서로 공사 주고받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이제는 부패 진단사에 진단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약도 타고 칭찬도 받습니다. 그 자격증을 빠지지 않은 사람, 늦게 오지 않은 사람 한해서 우리 김건동 교무처장님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